남동생 하나 있어. 말 잘 들어요. 예전엔 안 들었지. 지금 군대 갔어. 무슨 분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아. 주기학생의 물리적 수치 도표를 내가 위키백과에서 긁어왔는데 그 지민아, 네가 질문했던 거야. 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 여기 G2가 있고 G2 밀도를 1로 놨을 때 그 보통 우리 밀도가 이거에 비례하는 건 알고 있죠? 그 저기 뭐야 부피가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하고 질량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에서 밀도 부피분의 질량하면 부피가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해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대충 구형이지 별. 아 진짜인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G2형 주기혈성의 밀도를 1로 놨을 때 나머지들이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 그 전형적인 질량과 전형적인 반지름을 통해서 엑셀로 추산을 해본 거야. 그랬을 때 주기혈성의 질량이 클수록 밀도는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러면 온도가 낮고 뭐 질량이 낮을수록 밀도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주기혈성에서. 저희 지금 오늘 지금 외계인 보러 가요. 외계인 보러 가. 아 진짜요? 아 하나 돼요? 안 할 거야? 네. 아니, 상담부터 할 거였는데 다음 시간에 진행하고 문제하고 보내요. 근데 오늘 진짜 조금 나가. 진짜 조금 나가. 아 진짜 약속해. 우리 요 파란 거만 나갈 거야. 진짜 요 파란 거만 나갈 거야. 아니 비 맞았더니 쭈글쭈글해졌어요. 비 맞고 다니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어? 크지 않다. 어처구니가 없네. 자, 하여튼 그러니까 미세 중량을 했는지 못하긴 하는데요. 여기 진짜 어렵다는데. 꽤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줄 거야. 한 7문제 정도. 저희 선배님이 지원 공부하시는 거 봤는데 여기가 제일 좋았다고. 지원은 사실 안 그지 같은 데가 없어. 나는 다 싫어. 돌은 외워야 돼서 싫고 나머지들은 계산이 많아서 싫고. 배우는 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느냐 괜찮습니다. 난 시간 쓰기 싫었어. 그래서 화원 생투를 봤는데 생투도 외울 게 좀 많더라고. 그래서 안 외웠더니 점수가 3등급이 나왔어. 근데 저 이달에 갔어. 지원 너희들은 못 가. 난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아니 동생이 자꾸 센 천재라고 종재수처럼 되려면 도일 시간은 너무 뭐라 해주세요. 선생님 전 다릅니다. 저 버릇들과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병원생한테 네. 도라지야. 그랬다가 잘려. 아 근데 천재라고 할 만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긴 했어. 그래서 뽑아온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했냐면 그게 천재예요. 그 화학쌤이었다 그랬잖아 병무쌤이.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독극물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생각나는 독극물 뭐가 있는데? 테트로도 독신, 청산가리. 사실 그게 청산가리잖아. 근데 청산가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뭐 칼륨이랑 사이아누와 이온이 결합이 돼 있는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비오황산 나트륨인가?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이제 청산가리를 먹어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오줌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청산가리를 먹었으면 오줌을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 애들이 웃으면서 이제 병문쌤이 오 얘는 나중에 강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사실 반쯤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근데 연락이 오는 거야. 이거 지구과학 강사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나는 돈이 궁하니까 에? 하고서 일을 하겠어. 벌써 아직도 대학교 다 있어요? 그쵸. 그 저번에 도경쌤이랑 선생님이 동갑이고 둘 다 아직 대학 다 졸업 안 했고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다. 도경쌤이 얘기해 주셨어? 아니 병호쌤. 병호쌤이? 쉬는 거 없어. 아 도경쌤 첫 수업에 양호 입고 오셔가지고 나도 이제 양복을 입고 올까 생각했는데 근데 양복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대충 니트에 코트 정도로 이제 타협을 봤지. 그것도 너무 잘 입고 싶어. 요새는 그렇게 입고 싶을 생각 없죠. 이거죠? 보고 싶어? 양호 입어야지.
양복 근데 까만 양복은 없어. 약간 하얀색 약간 그런 느낌만 있어서 백정정.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좀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좀 날씨 풀리면 한번 입고 와볼게. 추워 그거. 하여튼 외계인을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계 행성은 직접 관측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별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한다. 저 약간 그거 아니에요? 정확한 이 파트가 정확한 게 아니라 약간 다 추론 아니에요? 거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쓰는 방법은 맞아. 추론 형식 아니에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넘어갑시다. 네. 하여튼 그래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게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계 행성만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직접 관측으로 안 보여. 그래서 왜 걔라는 게 저희 은하계 바깥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보통 태양계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 개라는 게 외계 행성계라고 하면 태양 말고 다른 항성을 공존하는 그 개를 외계 행성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계 행성이라고 하면 태양계 말고 다른 데 있는 애 걔네를 보통 그냥 외계 행성 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일리언 저건 영어를 내가 안 알아봤는데. 아니 그 에일리언 보셨어요? 지구과학생인데 에일리언 보셔요?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는 봤어요. 코어도 봤어요. 근데 에일리언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배에 지거나 그 지구가 아니잖아 이씨. 하여튼 지금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는 어쨌든 직접 관측을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어두워서. 그래서 좀 멀다 싶으면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2개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첫째는 이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중심별이 있어. 그리고 여기 행성이 있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성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도 좀 돌아. 자전? 공전. 누구를? 얘네 둘의 공통 질량 중심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가 좀 질량이 있으면 대충 여기쯤 이제 질량 중심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돌아. 뭐지? 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쟤네들의 질량의 평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 그런 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분점 공식을 배웠다면 알겠지만 여기 질량 요만큼 있고 여기 질량 요만큼 있을 때 대충 그 중심 어딘가 그 내분점 공식을 써서 구해주면 돼. 이 위치는. 근데 그 위치 구하는 건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나와야 돼요. 안 나와. 내 자신 있게 얘기할게. 나오면 내가 진짜 깁스 사줄게. 아씨 사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얘가 좀 무겁고 얘가 가벼우면 이쪽에 얘에 가깝게 질량 중심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얘는 얘를 중심으로 돌고 얘도 이 질량 중심을 해서 도는 거예요. 사실 얘가 좀 많이 무거우면 이 공통 질량 중심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안 돌아요. 돌죠. 얘가 조금 돌면 요렇게 되는 거지. 얘가 요렇게 도는 거지.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중력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 너도 질량이 있고 나도 질량이 있잖아. 네. 그러면 지구가 널 끌어당기는 것도 맞지만 나도 널 끌어당겨야 되잖아. 이론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지구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주에서는 그냥 얘네 둘이 서로 작용하는 중력 말고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돈다 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얘를 당기는 효과다 이렇게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야지. 중학교 보니까. 예? 중학교 보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반작용을 중학교 때 안 배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그 인력을 가져요. 그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에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다른 질량이 있는 물체를 끌어당긴다. 그게 이제 마뉴엘의 법칙이고, 근데 질량이 클수록 그 끌어당기는 힘도 크다. 그래서 지금 얘가 얘를 끌어당기는 힘, 사실 힘은 똑같아. 힘은 똑같은데 왜냐면 지금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인 거기 때문에 얘가 질량이 커서 가속도가 작은 거예요. F는 지금 이 라지 m을 이 큰 별의 질량이라고 생각하고 스몰 m을 이 행성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자고. G는 그냥 상수야. 그냥 앞에 대충 그냥 숫자 하나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중력상수처럼. 만유인력상도 실제로 이거 G라고 써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저거 배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양쪽에 작용하는 중력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둘이 똑같지. 그러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도 이만큼이고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도 이만큼이야. 그런데 지금 이쪽은 질량이 커요. 근데 힘이라는 건 결국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 거기 때문에 얘에 걸리는 가속도는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커지니까 가속도는 감소하지.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얘는 반대로 질량이 작으니까 좀 더 크게 움직여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점은 이 행성이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성과 행성이 모두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 뭐를 처음 알았을 때 뭘도 그렇고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걸 뺄 수 있다고 약간 이런 거 처음 들을 때 기분이 아마 그랬을 거야. 요점은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얘네 너랑 나랑 손잡고 이제 빼빼빼 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약간 강강소처럼. 예.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자고. 공통 질량 중심 주변을 회전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 행성이 없어, 그냥 항성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있겠지?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행성이 있을 때랑 비교해서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행성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바라본다고 치자고, 이 아래쪽에서. 그러면 얘가 여기서 돌 때는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고, 나 색이 좀 다른 게 필요한데.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여기 왔어. 그러면은 항성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지금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 항성도 이 공통 질량 중심을 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돌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이 별이 여길 지날 때는 이쪽으로 오겠고, 여길 지날 때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돌다. 그러면 저기 양옆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걸로. 이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시선 속도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향으로 얼마나 다가오느냐 멀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시선 속도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우리랑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진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게 돼요. 실제로는 물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별은 자전이랑 운전을 같이 하잖아요. 예? 네. 그치? 그러면 자전을 하겠죠. 네. 안쪽에 있는 별은 공전만. 자전도 하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전은 우리가 뭐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 별이 내뿜는 파장이 변하거든. 여기 파장 있구나. 그러면 그거 온도가 변하진 않아. 별의 온도가 변하진 않는데 이동 때문에 이 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멀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 별이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조금 늘어난다, 조금 줄어든다. 늘어나면 평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늘어나면 빨간색처럼 보이죠. 실제로 표면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거리에 따라
거리가 아니라 시선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봐봐. 이거 지금 빛이 있는 거잖아. 별이 우리한테 쏘는 빛이 있어. 근데 지금 요렇게 생겼다고 치자고. 근데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이 빛을 쏘면 조금 이렇게 짜부러들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파장 짧아진 거지. 다가오면 그래서 파란색으로 쓸래. 다가온다. 이거는 파장이 짧아져요. 반대로 멀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늘어나겠지. 멀어지면 좀 당겨지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멀어진다. 그치,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별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본다고 치자고. 근데 원래 같았으면 얘가 파장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근데 주기적으로 이게 파장이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뭔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변에 행성이 하나 있겠구나, 적어도 하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성 있는 거를 진짜 파장. 그치. 가만히 이렇게 파장이 가만히 있어. 내가 계속 지켜보는데 이 별의 파장이 가만히 있어. 그럼 이 별은 가만히 있는 거야. 파장이 움직이니까. 그치. 파장이 같이 함께 공존한다는 걸 알 수 있는. 파장이 변화한다는 것으로부터 이 친구가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가를 돌고 있다는 거지. 천문학자 진짜 미친놈. 미친놈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래. 힘들었어 되게. 아직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천체는 끝났어. 이제 안 풀 거야. 그래서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뱅글뱅글 돈다. 그러니까 지금 파장이 변화한다는 것으로부터 필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좀 해야 돼요. 뭐 어떤 거? 전 하기 좋겠죠 필기. 이거? 네. 이건 해요. 필기를 어디서부터 감을 못 잡아가지고. 그림도 같이. 이거? 네. 이건 내가 다시 한번 그려줄게. 친절하시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는 공전이란 거를 저 별을 중심으로 뺑뺑뺑뺑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인 질량 중심을 서로 본다라고 보는 거 아닌 거예요? 그치.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전이 원인이 있을 때 연구가인들이 제가 그냥 태양의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니? 하면 아니야 병신아, 공통 질량 중심을 보는 걸 하면 참 좋아하겠어. 참 좋아하겠지. 미치고 팔짝 뛰겠지. 힘들 것 같아요. 람다 낮아지. 람다 높아지. 눈알 좀 그려주시면 안 돼요? 눈알 나 이거 지금 그린 건데.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네. 이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좀 마음에 드나? 잠시만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뭐라고? 화생지를 다 하다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사달이 났어요. 그 지구가 그렇게까지 싫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물화를 둘 다 남기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난 사실 물화를 추천하고 싶어. 이거 거목이 좀 근본이 없어.
선생님. 아니 지구과학이 이것저것 다 잡다한 거 섞어놓다 보니까 이건 거의 물리잖아. 근데 돌덩어리 하다 보면 화학도 해야 되고 환경학에 따라서 생물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다 섞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 과목에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미치고 팔짝 뛰고 외우는 거밖에 답이 없다 이걸 먼저 있지. 잡탕 측이 아니에요. 잡탕이야.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파장이 짧아지는 것이 좀 눌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친구는 멀어지고 있을 때 좀 파장이 늘어났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파장이 그대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그 파장인 거잖아. 근데 파장이 짧아지면 파란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걸 청색 편이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고, 파장이 늘어나는 걸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 라고 해요. 다시 한번 욕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파장이 짧아졌어.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를 청색 편이, 그 다음에 멀어질 때 하는 거, 파장이 늘어나는 거, 그럼 빨간색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적색 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이제 레드 시프트라고 얘기를 할 거고, 블루 시프트. 블루 시프트라는 말은 사실 나 전공할 때도 잘 안 썼어. 뭐라요? 그냥 이 적색 편이량을 Z라는 물리량으로 표현하거든. Z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 제가 Z니까 얘 마이너스지. 얘가 그러니까 Z 값이 얘는 플러스인 거고 얘는 Z 값이 마이너스인 거고. 전문서 두께가 뭐죠? 존나 좀 많이 두꺼워요. 예. 한 600 얼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2번 했어. 행복하세요. 난 수학이 좋아. 아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죠? 안 괜찮은데 이제 이해는 되잖아. 그러면 이제 중심별이 이제 접근하면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 후퇴하면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까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펙트럼까지 같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림 주 스펙트럼 주고. 맞아. 그래서 이게 원래 스펙트럼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쪽 오른쪽에 가 있다라고 하면 아 적색 편이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이 되는 스펙트럼보다 왼쪽에 갔다 그럼 아 청색 편이가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만 딱 주고 여러 개 같이 주. 여러 개를 준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기본 스펙트럼 하나 주겠지. 기본 스펙트럼 하나 줄 거고. 나 어디 문제 찾아라. 문제 그래프가 파여 있냐. 요렇게. 그래서 비교 스펙트럼이라는 식으로 지금 저 기준을 줬잖아. 근데 지금 중심별 스펙트럼이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적색 편이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신 이유가 이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하면은 흡수선이랑 흡수선이 이동하면은 적색, 이쪽으로 이동하면 청색. 맞아.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이쪽으로 가면은 적색, 이쪽으로 가면 그치. 이거 방향 맞춘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도 지대한 뜻이. 맞춰놔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의 파장 변화를 측정한다 그랬잖아. 얼마나 이게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근데 지금 행성이 질량이 이 친구에 비해서 중심별에 비해서 작으면 얘는 얼마 안 돌 거란 말이야. 근데 행성 질량이 중심별에 비해서 좀 커. 그러니까 아예 중심별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심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크다. 그러면 얘가 좀 더 크게 돌겠지 중심별이. 중심이 이쪽에 있으면 되니까. 뭐라고? 중심이 이쪽 쪽에서 있으면 되니까. 그치, 얘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겠지. 얘랑 얘를 따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더 많이 움직일 테니까 스펙트럼 파장 변화량이 커져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스펙트럼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이 변화가 크다. 그래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 변화량을 계산하는 식이 있어. 그거 외워놔야 돼. 저 위에 있거든. 파장 변화량. 아 도프가 많이 들어갔는데 어. 저 사람 천문학자 아니에요? 맞을라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안 친하세요? 안 친해요. 보통 물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내가 기준이 되는 500나노미터의 파장을 보겠다. 그럼 여기 람다 제로 500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Vmax가 이 시선 속도 최대값이거든. 란다백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얘가 움직일 거잖아. 우리 시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우리한테 다가온다. 우리랑 멀어진다. 그거의 최대값.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를 향해서 초속 60m로 오는 게 지금 최대로 관측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60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쭉 관측을 해봤을 때 얘가 우리한테 초속 60m로 다가오는 게 최대야. 그러면 여기 60 넣으면 된다고. 방향은 상관없나요? 근데 보통 원궤도 줄 거기 때문에 얘는 똑같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야 람다 맥스 있지 않아요? 여기서의 람다 맥스는 저기 별이 저기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저게 람다 맥스 아닌가요? 이때 아니 저요 이렇게 전화를 여기? 네, 거기. 여기는 기준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거든. 그러면 얘는 우리랑 뭐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는 거죠. 여기서 관측되는 파장이 제일 길지 않아요? 여기서 관측되는 파장은 그렇게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준 파장인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한테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느냐, 우리랑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도플로 공식이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거 파장이 얼마나 변하는지. 근데 사실 C는 상수고 나머지 두 개 주면 그냥 다른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C가 중요해요. 어? C가 C는 광속이에요. 그 인을 시험할 때 3 곱하기 보통 18승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써요. 요거 8이고. 네. 빛의 속도다, 전자기파의 속도다, 진공상에서. 쓰는 거 패스 안 하면 그들의 의심 뭐라고? 빛의 속도로 차이가지고 아세요? 그거는 대사 자체는 들어본 적 없는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네요. 정말 패스 안 아니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이거 그러면 VMAX 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잠깐 제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저 문제를- 람다 제로가 적어줘요. 하얀색. 맞아. 람다 제로가 하얀색, 델타 람다는 얼마나 변했느냐라는 얘기인 것이고, Vmax는 그 변할 때 그 최대인 시선 속도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 속도가 이만큼이야.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느냐는 이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이 시선인 거니까 우리 시선,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나요?가 시선 속도고, 이 나머지를 우리가 접선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접선 속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린데요, 합력. 물리야. 그래서 이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시선 속도를 이걸로 만약에 구했다 쳐. 그러면 이 별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나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좀 욕 나오지? 그럴 수 있어. 아니 저 합력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력이라기보다 그냥 여기 각도를 줄 거야. 그럼 삼각비를 쓰면 돼. 저는 그냥 탄젠트 세타. 탄젠트, 사인, 뭐 코사인 이런 거 쓸- 알아서 적당히. A 탄젠트 사인분의 사인 X분의 사인 세타분의 A 나오죠. 자, 죽고 싶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행성이 중심별의 앞면을 지날 때 별의 일부가 가려져 중심별의 겉보기 밝게. 나 이거 지운다? 네. 얘는 뭐 파장 이런 건 안 하는데 대충
이제 면적을 좀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별의 밝기가 1이었어. 1이었어. 근데 지금 앞에 행성이 이만큼 지나가고 있을 때 밝기가 0.9가 됐대. 더 밝아지는 거요? 아니 그 어두워져야지 가리니까. 0.9가 되면 안 되나요? 상대적 밝기를 내가 1이라고 했을 때 등급 말고 뭐 상대 강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하여튼 원래 1의 밝기였는데 0.9가 됐어. 그렇다면 이 행성의 면적은 이 중심의 면적이 몇 배일까? 그치? 왜냐면 0.9가 됐다는 거는 이 전체 면적이 0.1만큼을 가렸다는 얘기니까 면적이 0.1배란 얘기인 것이고. 근데 다시. 이 전체 밝기가 1이었어. 네. 근데 밝기가 0.9가 됐어. 그럼 전체 면적이 0.1만큼 가린 거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이 행성의 이 면적은 이 친구 면적이 0.1배라고 봤을 때.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0.9가 아니라 0.99다 했으면 얘는 0.01이겠지. 그렇다면 반지름은 몇 배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면적이니까 밑에 내리면 되지. 그치.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는 반지름은 0.1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걸 계산하는 게 나오고. 이건 뭐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하여튼 행성이 중심면의 앞면을 지난다. 지나는데 그러면 이제 밝기가 감소하겠지. 오는데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뭐가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만 유의할 점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냥 딱 봤을 때 이렇게 돌고 있어 행성이. 그러면 얘는 그냥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우리 시선이. 그러면 안 가려지겠지. 모이면서. 그치. 그러면은 안 되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시선 방향과 공정 궤도이 나가내야 된다. 저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못하지 저걸로는. 뭐 분광 관측을 하시든가. 그래서 뭐 여기 항성이 있고 여기 행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선 방향이 있을 때 식현상을 이용해서 관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할 점은 이 길이 얘가 만약에 그 행성이 공전을 빨리 한다고 치자. 그러면 더 빨리 지나가겠지. 기울기가 감소하잖아요. 기울기 네, 절대가. 일단 지금은 이 3번 파트를 좀 보고 싶은데 얘가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리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의 길이가 짧아. 3번의 길이 자체는 공전 속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3번 길이가 줄어들고 3번의 깊이는 밝기가 얼마나 감소하냐는 얘기니까 행성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반지름. 이거는 좀 적어주세요. 행성의 반지름이 커지면 이 3번의 깊이가 증가하고 행성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면 3번의 길이는 감소한다. 반지름이 커지면 공전 속도 커져요? 그러면 반지름이 행성 반지름. 반지름이 커지면 이게 더 아래로. 그치. 좀 더 많이 파이겠지. 많이 가리니까. 그럼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면은 지금 3번이 이만큼 길이었는데 이렇게 줄겠지. 왜냐면 행성 더 빨리 지나가니까. 2번이 지금 딱 꺾이는 부분에 있는 거구나. 2번은 꺾이는 부분. 행성을 이제 막 가리기 시작하는 그게 2번인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3번 적었어? 그럼 나 2번 한번 설명을 해볼게. 2번 같은 경우는 이쪽 길이를 봤을 때 일단 얘도 공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 건 맞아.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 움직여도 더 많이 가린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만큼 가리는 거랑 여기서 요만큼 가리는 거랑 분명히 같은 길이만큼 움직였지만 가리는 면적은 달라졌다고. 그래서
반지름이 행성 반지름이 커질 때 이 2번 친구는 조금 이제 기울기가 커질 것이다. 공전 속도가 빨라도 좀 기울기가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의 절대값 말하시는 거죠? 네, 절대값이죠. 고마워요. 그래서 어? 기울기의 절대값이 운전 속도랑 반지름이 커지거나 빨라지면 기울기의 절대값은 기울기의 절대값은 공전 속도가 빠르면 더 커지고 반지름이 커져도 더 커지고. 2번은 뭐라죠? 이번에 요 길이는 공전 속도가 커지거나 반지름이 커질 때 커진다. 근데 저 반지름 가지고는 잘 문제를 안 내더라고. 2번에서는. 공전속도나 반지름이 커질 때 기울기 절대값이 커진다. 기울기 절대값이.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밝기 차이를 가지고 행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가릴수록 행성을 찾기 쉬운 거지. 그래서 여기 봤을 때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저는 잘 보입니다. 잘 보이니까 그 차이가. 그럼 완전히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가리진 않아요. 지금 만약에 뭐 아예 그냥 별이 두 개다. 그러면 아예 가릴 수도 있겠는데. 일시고 월시랑 다른 얘기니까. 결국 이게 식이란 얘기 똑같아. 근데 일식 월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나. 태양이 이제 저 멀리 있잖아. 저 멀리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달은. 그러면은 달은 우리가 봤을 때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한 크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랑 가까이 있어 좀 더 크게 보여 달이. 그래서 달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행성이나 별이나 우리랑 거의 뭐 비슷하게 멀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외계 행성이니까. 그래서 아예 뭐 별을 가린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죽겠는데.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딱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봐. 심화. 아니, 저 무슨 거 있어요? 어? CEA 이봐. 이거 여러분이 경영대학을 가면 저걸 많이 보게 될 텐데. 왜요?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 그 경영대니까. 에? 왜 이런 소리를 했나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CBA 하면 그냥 경영대학. 레벨 설마. 그럼 이거 갔다 오셨어요? 갈 예정이야. 내년에. 내년에 못 보는 거예요? 응. 저희 고성을 누가 치겠나요? 이정도 선생님? 동무수이 고성을 치겠어요? 몰라? 아니, 많은 사람을 치고 계시나요? 저는 어떻게? 자주 보자고 그러니까 있을 때. 어디로 가세요? 그건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미국 가고 싶어. 저는 가고 싶어요. 1, 3, 6, 7, 15, 16, 20.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그림은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이 A 구간 반지름이 클수록 A 구간이 길어진다. 사실 저 반지름보다는 지금 이 구간은 공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는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아니라 공전 속도가 공전 속도가 느릴수록 A 구간이 길어지겠죠. 왜냐면 시간은 늘어나니까 가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인 것이고. 이해하고 있어요? 네. 아까 반지름은 영향을 주긴 주는데 미세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기울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A 구간이 아니라 C 구간이라는 건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그치 C 구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 니은
중심별의 스펙트럼 편의량은 B 구간에서 가장 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편이랑이 아까 그 적색별이 적색이라고 하시나요? 맞아. 화장의 길이의 변화니까 B가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계속 열심히. B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B일 때 행성이 여길 지나가는 거잖아. 네. 그리고 우리 눈은 여기 있는 것이고 B가 제일 작죠. 편의량은 B 구간에서 가장 작죠. 네. 왜 A 절반 반대 절반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B에서는 편의가 애초에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디귿 C의 크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아까 지민이가 잘 말해준 대로 이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입니다. 왜죠? C가 얼마나 가리는 얘기인 거잖아. 나 시험했어. 안 힘드세요? 힘들지.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라 그랬어. 일단 초기 값을 1로 잡을 때 얼마나 가려지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중심별의 반지름이 같다 그러니까는 일단 뭐 그러다 치고 얘가 0.03만큼 줄어들고 얘는 0.01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이 행성들의 면적이 각각 중심별의 0.003배, 0.01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보기를 봤을 때 식현상이 일단 지속되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 길이 비교해 봤을 때 이쪽이 더 기니까 가가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이란 말은 결국에는 가려져 있는 시간이니까. 니은 가의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루트 0.3배 나가는 게 지금 그 니은 선지 얘기인 거잖아. 그다 루트 씌운 다음에 비교. 그치, 루트 씌운 다음에 비교를 해야죠. 아닙니다. 왜? 그냥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의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중심별의 반지름이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비율 자체가 행성의 반지름을 나타낸다고 봐도 되는 거지. 지금 이쪽은 면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 반지름을 보려면 루트를 씌워줘야지. 그러면은 이 중심별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저 행성 반지름은 0.003에다가 루트를 씌운 R이든가 가는 이럴 것이고 나는 루트 0.01 그러니까 0.1R이겠죠. 이 친구는 뭐 0.01 곱하기 0.3이니까 그냥 0.1 곱하기 루트 0.3R일 거죠. 그러면 루트 0.3배여야 되는 거지. 디귿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이 식현상이 끝난 직후보다 길다 라고 얘기하는데 중심별이 여기 있어. 그 행성이 여기 있어. 그럼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은 여기 있을 것이고 내가 방향을 공전 방향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 중심별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질량 중심을 안 그려서 이 모양인데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중심별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 질량 중심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그러면 좀 식현상이 시작되는 게 좀 이상해지는데 유시점 먹고 있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좀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되겠네. 동물목표 18번이에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행성은 이렇게 이동할 때 중심별, 식현상이 시작하기 전에 중심별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현상이 끝난 직후는 중심별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지. 왜냐면 행성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이동해야지. 그러면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 얘는 지금 적색 편의를 보이고 있고요. 왜냐면 후퇴하고 있으니까. 얘는 청색 편의를 보이고 있어요. 멀어지니까 적색하니까. 그치.
그리고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은 빨간색.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워. 이해돼요? 이거 그림 이거? 그래 두는 게 낫지. 근데 다시 풀 때 저걸 아무가 이해를 못할 거. 근데 영상 찍히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못 그려도 집에 가서 봐도 되고. 영상을 보면 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여. 네. 그 본인의 선택 존중합니다. 왜냐면 밤에 쓸 때가 많은데 음. 밤샐 때 문제를 안 풀고 영상을 보면 자요. 아 그건 안 되지. 낮에 봐야지 영상. 6번 넘어갈게. 왜요? 6번으로 넘어갈게.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의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는 이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달라졌을 때 예상되는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다고 칩시다.